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극장에서 무조건 보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면은 후회해요.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이라고 부르기 좀 뭐한데 좀 더 설명드리고요. 영화는 토머스 핀천의 1990년 소설 바인랜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원작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분류해서 크레딧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유를 외치는 혁명가이자 반정부 단체 프렌치 75 소속인 팻 칼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팻 칼훈은 같은 소속이자 아내인 퍼피디아가 경찰에 잡히자 밥 퍼거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하고 딸 윌라 퍼거슨과 함께 숨어 살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16년 후 딸과 살면서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과거 프렌치 75를 소탕한 스티븐 럭저, 숀펜이죠. 숀펜이 다시 등장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딸을 납치하고 맙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옛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오래된 동료들은 만나기조차 쉽지 않은데 과연 밥 퍼거스는 스티븐 록조에게서 딸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요, 폴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펀치 드렁크 러브, 데어 윌비 블러드, 마스터, 팬텀 스레드, 리코리시 피자를 만든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 감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칸 영화제 감독상,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받은 바 있고요. 하지만 아카데미는 받지 못했어요. 아카데미만 받지 못했어요. 당연히 노미네이트는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까? 상당히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연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숀펜, 테아나 테일러, 체이스 인피니티, 베니시오 델 토로, 레지나 홀이 출연을 합니다. 자, 퍼피디아 역을 맡은 테아나 테일러는 비욘세의 안무가로 시작한 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댄서였는데 가수를 시작해서 막 모델도 하고 연기도 하고 최근에는 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독특한 이력의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밥 퍼거슨의 딸 역을 맡은 윌라 퍼거슨, 그러니까 체이스 인피니티입니다. 자, 체이스 인피니티는 이번이 영화 데뷔작이고요. 신기한 이력이 있는 게 K-팝 커버 댄스 그룹 듀플의 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튜브에서 듀플 댄스 크루라는 걸 검색해보면은 여기서 체이스 인피니티가 춤을 추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춤이냐? 뉴진스 OMG 커버, 스테이시 런투유, 에스파 세비지 이런 곡들을 추는 체이스 인피니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야, K-팝을 좋아하는 소녀가 여기에 출연을 했다? 거기다가 그 춤 때문에 캐스팅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잘 춰요. 되게 독보적입니다. 그 크루 안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러닝타임은 162분이고요. 2시간 42분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3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 액션 블랙 코미디입니다.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혁명가 출신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되찾기 위한 추격극을 그린 범죄 액션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표면상 주인공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 밥 퍼거슨이지만 영화는 초반, 중반, 후반으로 3등분되어 전개됩니다. 먼저 초반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퍼피디아입니다. 이때만 해도 디카프리오는 주변 인물처럼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퍼피디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16년 후 중반부에 다다르는데요. 이때부터는 밥 퍼거슨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도를 하게 돼요. 밥이 윌라를 쫓아가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게 되죠. 딸이 스티븐 록조에게 붙잡힌 후로는 스티븐 록조에게 포커스가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나뉘어진 구분에서 보면 부모의 책임감이라는 소재로부터 계산하고 분리된 의도적인 장치란 생각이 듭니다. 초반은
딸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부모인 퍼피디아가 중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반은 딸을 직접적으로 책임졌던 밥 퍼거슨이, 그리고 후반은 딸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던 스티븐 록조를 통해 세 인물이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세 갈래로 분리해 보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구도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딸 윌라를 둘러싼 존재의 의미와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퍼피디아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윌라를 떠나보내고, 밥 퍼거슨은 뒤늦게라도 책임을 짊어지려 필사적으로 쫓아가며, 스티븐 록조는 그 책임의 흔적마저 지워 없애려고 하죠. 즉 윌라는 세 인물의 선택 속에서 버려진 아이, 되찾으려는 아이, 존재를 지워야 할 아이라는 이 세 가지 상징적 단계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블랙 코미디로 풀리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식의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외면했고요. 누군가는 책임에 짓눌려 무너졌으며, 누군가는 책임을 지우려다 스스로 괴물이 돼버립니다. 결국 영화는 화려한 액션과 블랙 유머 뒤에 책임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마지막에 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누구야? 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은 윌라라는 딸의 시선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관객은 끝내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이민자. 이 영화에서 딸은 단순히 개인의 존재를 넘어 타국으로 흘러들어온 이민자의 은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초반부 퍼피디아가 책임지지 못한 딸은 정착의 기회를 놓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초기 이민 세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은 사회의 보호도, 제도적 배려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다 이내 소멸돼 버립니다. 이어 중반부에 들어서 밥 퍼거슨이 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자리를 잡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버둥치는 이민 2세대와 닮아 있습니다. 밥이 모든 것을 걸고 윌라를 추적하듯 이민자들은 제도와 장벽, 언어와 차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스티븐 록조라는 권력자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죠. 그가 딸의 존재를 부정하려 드는 것은 결국 이민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류사회의 냉혹한 태도를 풍자하는 장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적 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경 장벽을 세우고 이민자 범죄 불법자로 낙인 찍으며 결국 사회에서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던 정치적 현실과 겹쳐지기 때문이죠. 즉,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딸을 둘러싼 세 인물의 태도를 통해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대한 은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기성세대, 온몸으로 버티는 2세대, 그리고 끝내 존재를 부정하려 하는 권력층, 이 세 층위가 충돌하면서 이민자의 서글픈 현실을 블랙 코미디로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석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영화 후반부는 스티븐 록조라는 인물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의 위선과 아이러니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이민자를 관리하는 군인이며 백인 우월주의 클럽의 초대장을 받을 만큼 순수한 백인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흑인 여성에 대한 강한 패티시가 자리 잡고 있죠. 퍼피디와의 관계, 그리고 윌라라는 혼혈딸의 존재는 그 모순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클럽 입성 장면은 풍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권력과 배타성을 신봉하면서도 자신들의 순결성을 증명하려는 사상 검증을 강요합니다. 타인종과 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스티븐 록조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나는 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웃긴 질문이군요. 이는 그가 단지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욕망과 과거를 부정하는 장면이자 우월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얼마나 허위에 기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윌라를 제거하려 했고 백인 클럽의 인정을 받은 일원으로 입성하는 듯 보이지만 곧 그들에게조차 버려지고 말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끝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괴물 같은 얼굴로 다시 나타났다가 불길 속에서 무력하게 소멸해 버립니다.
이 서사는 명백히 풍자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인을 욕망하면서도 흑인을 배제하는 백인 우월주의, 권력과 배타성으로만 유지되는 집단의 허망한 위선, 그리고 그 속에 결국 소멸해버리는 개인의 초라한 결말. 즉, 이 작품은 스티븐 록조, 이꼬르 트럼프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 속 백인 우월주의의 자기 모순을 신랄하게 풍자를 합니다. 겉으로는 강고해 보이지만 내부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는 권력과 위선의 집합체. 이 영화는 그 허망한 초상을 블랙 코미디의 형식으로 날카롭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트럼프가 싫어합니다. 자, 닮은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 우월주의의 폭력성, 그리고 위선을 아주 코믹하게 다루는 풍자 작품이죠. 바로 2018년에 개봉한 블랙 클랜스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KKK 단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과 그들의 혐오 논리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시위 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았냐? 최근에 어쩔 수 없다가 개봉하면서 박찬욱 감독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머리를 끊임없이 써야 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술 영화라 재미없다는 이야기 등등 영화가 어렵다는 인상이 드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폴 토마스 앤더슨이야말로 그런 댓글에 딱 어울리는 감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독 작품마다 편차가 심하고 같은 감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려운 작품마다 개성을 가져서 저조차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감독인데요. 특히 팬텀 스레드와 리코리시 피자를 비교해보면 누가 똑같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성이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번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대중들에게도 사랑받고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만점에 가까운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죠. 이게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못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가벼운 분위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현실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서 내년 강력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의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닌가. 대중성도 확보하고 매니아층도 확보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극장에서 이 영화를 안 본다면 정말 후회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재밌게 볼 수도 있고요.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이 영화가 다 좋은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상은 아니다. 3시간이 가까운 러닝 타이밍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내내 웃으면서 봤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게 추석에 잘 어울리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내가 극장에서 봐야 된다? 영화를 올해 한 편을 봐야 된다? 저는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자, 비추천 없어요. 제 이야기는 해석에서 다 턴 듯 보여집니다. 많이 말씀드려서 몇 가지만 그냥 짧게 제 인상만 이야기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도로 추격 장면입니다. 후반부에 나오고요. 이 장면은 미국 도로의 그 울퉁불퉁함을 살려서 만든 장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긴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촬영이었다. 기본적인 촬영만을 가지고 긴장감 있는 시퀀스 그리고 인상 깊은 시퀀스를 만들어냈는데요. 보시면 놀랍니다. 정말 이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미장센으로 그냥 해결을 해버린 정말 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디카프리오의 연기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디카프리오인데요. 이번에도 까먹은 연기. 16년 동안 내가 프렌치 75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먹은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당혹감. 아, 이걸 누가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연기가 정말 대단하고요. 그에 맞서는 인물 바로 쇼펜. 이 쇼펜의 군인 연기가 미쳐버려요. 장애인 역할을 맡았던 그 쇼펜이 맞나요?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에서부터 그 나오는 뼛속까지 군인의 그 느낌. 저는 쇼펜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그 당혹스러운 연기를 할 때 그 입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순간순간마다, 쇼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는 디카프리오의 얼굴로 연기를 잘하는데 쇼펜은 맞는 배역마다 자기 얼굴이 아니야. 그 캐릭터가 아예 돼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 떡대 있는 쇼펜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연기를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극장에서 무조건 보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면은 후회해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연기력이 후덜덜. 진짜. 디카프리오 여자친구 나이 커트 라인은 아직 유지되려나? 근데 그럴만해요. 저 정도 인물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펜 그 연세에 그 몸을 만든 것도 대단하고, 근데 그 몸으로 하나도 안 위협적이고 이렇게 웃은 것도 대단했어요. 안 위협적이었어요? 전 되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떡대 딱 벌어져가지고 발걸음 막 이렇게 하는 게 난 되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력은 터미네이터급인데 나오기만 하면 극장이 웃음바다가 됐죠. 영화가 보기 쉽지 않다 생각이 되네. 아닙니다. 그냥 보면 그냥 이해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속 안으로 찾아보는 재미도 되게 있고, 이런 형태의 카체이싱이 영화 역사에 있었나 싶은.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생각을 할까? 중간에 능선이 차를 가리는 게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싶었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사실 복귀만 안 한다면 최고의 동지는 밥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까먹는 게 최고의 보안 유지니까. 디카프리오 중년하니 오프닝에서 살 쪽 빼고 젊은 시절로 나오던데 정작 얼굴은 젊었을 때로 재현 안 하고 지금 얼굴이라 엔간한 딥페이크보다 낫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살을 빼고 한 건가요? 저는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는데 딥페이크가 아니었나 보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 이번에 상 받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시기가 너무 적절해. 예, 시기가 너무 적절하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중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다 좀 달라지지만. 근데 이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솔직히 폴 토마스 앤더슨의 팬텀 스레드를 보시면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되게 겁먹고 갔는데 진짜 너무 쉬운 영화라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이번에는 아카데미에서도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상 받은 영화들을 보면은 그린북하고 코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 영화였거든. 그런 영화들이 상을 받은 거 보면은 이 영화도 가능성 있다. 우리가 기생충 뭐 물론 생각할 거리가 많지만 막 생각하지 않고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잖아. 그런 영화들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많이 받는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에 속한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순구님 4.5점, 5점 만점에 4.5점. 나는 실패했지만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더라도 찾아가서 멜로디를 울리게 해주겠다는 따뜻한 미래를 향한 응원. 이 시적인 표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나는 실패했지만은 아마도 혁명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내가 그 혁명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리고 오선택님, 번개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존나 만만한 빨갱이들. 이분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 모양이군요. 빨갱이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선택님. 자, 오선택님은 아니요, 동양 민족주의 뭐 그런 건가? 다이렉트 임상우님 별 4입니다. 암구를 잊을 정도로 토박이가 되었지만 죄가 있든 없든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의 우픈 비화.
라이브 본방을 못 볼 것 라이브 보셨으니까 예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A를 몰라도 암구에 터졌고요. 백인 우월자를 조롱하는 영화지만 혁명 영웅인 퍼피디아가 결국 쥐새끼인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혁명에 대해서도 지금 강승구 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격한 혁명 그리고 백인 우월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둘 다 잘못된 시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아버지랑 어머니는 실패한 혁명가고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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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지막에 그런 대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희들은 뭐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엄마 편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 운동이 이전에 했던 프렌치 시시보가 했던 그런 과격 운동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려는 그런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껴맞춰 보면은 지금의 촛불혁명 요런 것들이 이제 미래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